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7,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좀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자,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777번부터 780번까지는 바로 두 수의 대소 비교.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자로 이렇게 나왔을 때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0을 기준으로 A는 바로 양수죠, 양수. A는 양수가 되죠. B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수의 바로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A 플러스 B와 2A를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대소 비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두 식을 빼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빼었을 때, 이 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빼었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 뺐을 때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빼었는데 양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앞에 수 A가 뒤에 수 있는 B보다는 뭐하다? 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뺐는데 0이 된다는 말은 앞에 수와 뒤에 있는 수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뺐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앞에 수가 뒤에 수보다 더 작다는 뜻이죠. 즉, 뒤에 있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 꼴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두 수를 빼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두 수를 대소 비교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에서 누구를 빼겠다? 자, 2A를 빼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와 마이너스 2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B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B는 지금 음수예요. 음수에서 양수를 뺀다는 말은 바로 이 자체가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뺀다는 말은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말은 바로 앞의 수 A 플러스 B가 2A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778번도 마찬가지로 AB에서 무엇을 바로 B제곱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양수, 음수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합골이나 착골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곱골로 표현되는 게 훨씬 부호를 판단하기가 편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곱골로 만든다는 말은 이 두 수를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즉, B로 묶어버리면 자, A-B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B는 무엇입니까? B는 음수예요. 바로 음수 마이너스가 되고 A-B는 양수에서 음수를 빼잖아요.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음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음과 양을 곱하면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수를 빼니까 음수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AB보다 B제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779번도 바로 3A 플러스 1에서 3B 플러스 1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A 플러스 1에서 누구를 3B 플러스 1을 뭐 하겠다?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A, 3B만 마이너스로 남고 1은 사라지죠. 그죠? 따라서 3으로 묶어버리면 A-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는 양수고 B는 음수잖아요. 양에서 음을 빼버리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는 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3A 플러스 1이 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5에서 누구를 빼보겠다?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5를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수호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b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바로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겠나요?
맞나요? A 플러스, 선생님이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를 체크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가 돼버리면 플러스 2분의 1b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뺀다는 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이 자체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양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 두 수를 빼었는데 음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5가 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두 수의 대소 비교는 두 수를 빼보면 된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풀이집처럼 처리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수를 대소 비교할 때는 빼본다가 바로 기본이 된다는 거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물론 제곱해서 빼봐도 되거든요. 그는 양수 조건일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합시다. 아시겠나요? 자, 781번부터 784번은 자, x의 값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x-2나 이렇게 3x처럼 자, 이 x의 어떤 값을 변형시켜 놓은 값을 우리가 범위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2 이상 4 이하일 때 x-2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이 됐을 때 선생님이 보통 여기서 2를 좌변, 4를 우변, x는 중변, 가운데 있다고 중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2의 범위를 알려면 바로 이 모든 항에다가 2를 빼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에서 2를 빼버리면 0이 되고요. x에서 2를 빼면 x-2가 됩니다. 그리고 4에서 2를 빼면 2가 되겠죠.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꼭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바로 x-2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3x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좌변, 중변, 우변에다가 모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6이 되고 3x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겠죠. 각각 3을 모두 다 곱해줬습니다. 자, 곱할 때는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주면 바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3은 양수니까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83번은요. 자,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중변은 마이너스 x, 우변은 바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런데 좌변, 중변, 우변에 무엇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즉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작은 수부터 보통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바로 마이너스 x가 크거나 같고,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걸로 예쁘게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784번은 자, x의 범위가 주었을 때 바로 x의 역수인 x분의 1을 우리가 구하고 싶죠. 그러면 좌변, 우변, 중변 모두 다 역수를 이렇게 취해주면 됩니다. 2의 역수는 2분의 1, x의 역수는 x분의 1, 그리고 4의 역수는 4분의 1이잖아요. 자, 이럴 때 역수, 같은 부호일 때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과 2는 누가 더 크죠? 3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는 어떻나요? 바로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마이너스 2가 더 큰데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누가 더 크나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양수끼리일 때의 역수를 취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고 엄수끼리도 역수를 취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양수와 음수를 비교할 때는요, 양수를 역수 취하고 음수를 역수 취하면 항상 양수가 크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에서의 역수를 취한다고 부동 방향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양수끼리 비교했을 때 역수 취하면 부동호 바뀌고 엄수끼리 바로 역수 취하면 부동호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도 예쁘게 표현한다면 자, x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85번부터 788번까지는 그냥 1차 부등식 푸는 것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하니까 자, x 계수로 나누어 줄 때만 조심하면 되죠. 바로 음수로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785번은 10x가 이항해도 되고 7x가 이항해도 됩니다. 자, 10x가 이항한다면 7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분호 방향은 자, 좌우로 이항할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죠. 따라서 마이너스 8이 이항하면 플러스 8이 되어서 12가 되겠습니다. 이제 양변을 무엇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는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786번처럼 괄호가 있을 때는 먼저 괄호를 우리가 전개를 해준 다음에 x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3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어서 2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 이항하면 플러스 10이 되어서 12가 되고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2분의 12가 되니까 바로 6이 되어서 x는 6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87번이나 788번처럼 개수가 분수나 소수일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했죠. 바로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개수가 소수일 때는 바로 10백천. 이 10백천을 곱해준다는 것도 얘가 10분의 2, 100분의 42, 100분의 1이니까 분모 10과 100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최소 공배수 3과 4와 4의 최소 공배수 12를 모든 항에 곱해줍니다. 1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12를 곱하면 4x가 되고요. 자, 4분의 1에 12를 곱하면 바로 3이 되겠죠. 자, 또다시 4분의 1에 12를 곱하면 3이 되어서 3x가 되고 조심할 거. 1에도 12를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x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x가 되고요. 3이 이하하면 12 마이너스 3 바로 9가 되어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가 되겠으니까, 자, 10이나 100을 곱해주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 100을 곱해주는 게 낫겠죠. 자, 따라서 100을 곱해주면 앞에는 20x가 되고, 자, 다음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을 곱해보면 42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 x가 되어서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되어서 21x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양변을 21로 나누어 봤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21분의 42, 42가 21의 2배가 되니까 21로 약분하면 바로 2가 되어서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789번에서 791번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자,
x 앞에 계수가 1차 부등식은 맞는데 x 앞에 계수가 미지수 a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 수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런 x 앞에 계수가 바로 미지수일 때는 이 A를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그 말은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무엇이라면 바로 양수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A 플러스 2도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2도 상수니까 우리가 양변은 A로 나누면 되겠죠. A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바로 답이 A분의 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A가 이제 뭐 음수부터 해도 되지만 자, A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A가 0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0 곱하기 X니까 0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0이라고 적지 말고 이렇게 그냥 X 개수가 0인 때는 0 곱하기 X로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A는 0이기 때문에 우변은 0 더하기 2가 되어서 무엇이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는 말은 x의 범위, 바로 해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0과 어떤 수를 곱해버리면 항상 이 수는 뭐가 됩니까? 이 좌변 잔처는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즉, 모든 실수 x가 다 대입이 되어도 이 좌변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0의 값은 2보다 작다는 것을 항상 만족시켜 주죠. 자, 따라서 이때는 A가 0일 때는 바로 X는 모든 수가 다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허수는 절대로 다루지 않죠. 여러분들 2i와 3i가 허수잖아요. 그죠? 그럼 2i가 큽니까? 3i가 큽니까? 바로 3i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안 돼요. 허수는 여러분들 대소 관계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에서는 대소 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때 반드시 x는 모든 수라고 해주면 안 되고 모든 실자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A가 무엇일 때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까? 음수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A가 음수면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누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 A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데 바로 음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뭐 해줄 수밖에 없다? 바꾸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제는 790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의 개수가 a가 아니라 a-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a-1이 무엇일 때? 바로 양수일 때. 맞나요? 두 번째, a-1이 무엇일 때? 0일 때. 세 번째, a-1이 무엇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예쁘게 적어준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이 이항에서 a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이 이항에서 a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 이항에서 a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범위를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a-2로 1로 양변을 나누면 a-1이 양수기 때문에 자, 분모에 a-1이 들어가면 a-1분의 a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a-1이 0이니까 즉 a가 1이죠. a가 1이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라고요? 0 곱하기 x로 표현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a가 1이니까 우변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x에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좌변은 0이 됩니다. 0은 1보다 큽니까? 절대로 클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a가 1일 때는 바로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A가 1보다 작습니다. A가 1보다 작다는 말은 A-1이 음수니까 양변을 나누면 부동 방향이 뭐 해줘야 되겠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음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790번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791번을 봅시다. 791번은 자,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으니까 일단 동료함끼리 모아주기 위해서 자, ax 플러스 x가 되고요. a 제곱에 자, 1이 이 항에서 마이너스 1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x 더하기 x는 a 플러스 1x로 동량 처리를 해줬다. 저 x로 인수분해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도 a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착골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의 개수가 무엇입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a 플러스 1이 양수일 때니까 빠르게 적는다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때가 바로 얘가 양수일 때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a 플러스 1이 0일 때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세 번째는 a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이 양수면 여러분들 양변을 무엇으로 a 플러스 1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나누어 보면 분모는 a 플러스 1이고 자, 분자가 우리 인수분해를 안 했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지만 왜 인수분해 해 달라는 걸 알겠습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누가 바로 a 플러스 1이 0이 아니므로 약분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 a-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좌변은 어떻게 0이 되니까 0으로 표현하지 말고 0x로 표현하라고 했죠. 근데 우변도 어떻습니까? 바로 a가 마이너스 1이면 앞에 부분이 0이 되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되어도 곱해버리면 0이 되겠죠. 따라서 0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는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이 좌변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0은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0은 0보다 크지는 않지만 같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다는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되기 때문에 0은 0과 같기 때문에 x의 모든 실수가 다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는 x는 바로 뭐가 된다? 모든 실수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바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적다. 즉, a 플러스 1이 음수라는 거예요. 자, 음수이면 a 플러스 1로 나누어 줄 때 부동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 이 꼴을 표현은 안 했네요. 그죠? 맞죠? 여기에서 잠시 봤는데 이 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 꼴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1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죠. 따라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a 플러스 1이 0이 아니므로 약분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x는 무엇이 된다? 바로 a-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92번부터는 바로 연립부등식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연립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1차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어서
각각의 부등식의 공통 부분의 x값을 취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하나씩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식은 1이 이항하면, 자, 간단하게 x는 얼마보다, 바로 5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니까 3x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되겠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고 3분의 마이너스 6,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바로 식을 바로 모두 만족시켜주는 바로 x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수직선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x가 5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이 5와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숫자를 먼저 이렇게 수직선에 마이너스 2와 5를 찍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자,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를 빵구 뽕으로 해주면 되죠. 이 꼴이 있으면 새카맣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5보다 작으니까 5보다 작으면 5보다 바로 작은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을 모두 다 만족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값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선이 만나는 거. 저 식이 두 개니까 바로 공통 부분을 찾는다는 말은 선이 두 개 있는 곳을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x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93번입니다. 자, 3이 이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2x가 6보다 작다가 되어서 x는 3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x가 이하하면 4x-x, 3x가 되고, 자, 상수 1이 이하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고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3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는 부등식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 작으니까 왼쪽, 3이 크니까 오른쪽으로 표현한 다음에, 자,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3보다 작다는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3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이 꼴이 있으니까 여기 색깔을 칠해줍니다. 칠해주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즉 공통 부분을 찾는다는 말이니까 선 두 개가 바로 이루어진 곳,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바로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여기는 이 꼴이 있으니까 새까맣잖아요. 그죠? 자, 이 꼴을 붙여주고, 그리고 3에는, 자, 여기는 사실 이 꼴이 있는 택이지만 여기 이 꼴이 없잖아요. 그죠? 둘 다 바로 이 꼴이 있을 때 이 꼴을 붙여주니까 여기가 빵고 뽕이면 이 꼴을 붙여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79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의 식은 x가 이항하면 4x가 되고요.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양변을 4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니까 바로 2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식은요. 자, x 플러스 5는 가만히 두고, 자, 우변을 3x 마이너스 1을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자, 3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왼쪽이 되겠고, 4가 바로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자, 여기 방구뽕에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자,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여기에, 자, 새까맣게 칠해줘야 되죠? 칠해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곳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범위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학교에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표현할 때는 이 새카만 것과 방구봉을 이 아래쪽에 여기에 보통 나타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 줄 건데 선생님은 바로 여기보다는 위에 표현해 주는 게 더 익숙해서 선생님은 위쪽에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표현해도 되고 아래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795번입니다. 자, 소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10배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9x가 되고 10배를 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13이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9x가 작다가 되면서 1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마이너스 63이 되어서 양변을 9로 나누면 9분의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12와 6. 자, 분수가 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1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5x고 마이너스 1에도 12배를 해야 되고 12배를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12x 플러스 12배를 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12x를 이항하지 않고 5x를 한번 이항해 보겠습니다. 5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7x가 되겠죠. 그 7x를 먼저 적어주니까 우변으로 갖는 7x를 좌변에 적어줬기 때문에 보도 방향이 바로 7x가 작아야 되니까 바꿔주면 되겠죠.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따라서 7로 나누어 주면 바로 무엇이 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7과 바로 마이너스 2를 표현한 다음 마이너스 7보다 작다고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두 선이 만나는 곳은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바로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바로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고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796번입니다. 자, 분수 형태니까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요. 자, 2x가 되고, 자, 2에도 6을 곱해줘야 되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6을 곱해주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x는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12를 이항하면 플러스 12가 되어서 바로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2분의 15보다 작다고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0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x가 되고 마이너스 36에다가 여기는 7x가 되겠네요. 7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7x니까 6x가 되고 마이너스 36이 이항하면 3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바로 6분의 36, 6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과 2분의 15를 생각하면 2분의 15는 얼마입니까? 7.5 정도 되니까 자, 6이 왼쪽이고 2분의 15가 바로 오른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2분의 15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선 나타내고 6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두 선이 모두 다 만난 곳은 여기가 되니까 6과 2분의 15에는 빵구뽕이 있죠. 자, 따라서 6과 2분의 15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x는 6보다는 크고 2분의 15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797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배를 먼저 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10배 하면 8이 되고, 얘는 10배 하면 5가 되니까, 자, 8배로 분배 법칙. 바로 8x 더하기 5라고 하면 안 되고, 40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5배를 해주면 5x 플러스 8로 어떻게 된다? 4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5x가 이항하면 바로 마이너스 5x가 되어서 3x가 되고, 40과 40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이항하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3분의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0이 되어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양변의 20배를 합니다. 20배를 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4x가 되고, 자, 여기서 보세요. 20배를 한다면 4와 20이 약분돼서 5가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배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반드시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5x에다가 여기도 마이너스와 곱해줘서 마이너스 25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에도 20을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0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5x, 4x에서 마이너스 5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5가 이항하면 플러스 25가 되어서 5가 되겠네요. 그죠?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바로 왼쪽, 0이 오른쪽이 되면 되겠죠. 자, x는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0에다가 새까맣게 치는 다음에 왼쪽으로 보내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 빵긋뻥긋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가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수직선을 여러분들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면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답을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이 2개 정도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 바로 암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공통부호를 찾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바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